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화려하지도 않고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네 어디에나 있었던 작은 가게 하나의 마지막 날 이야기예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앞둔 낡은 골목. 거기 35년 동안 구두 고치며 살아온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72세 김영수 씨. 말수 적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죠. 그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아무도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딱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아침 7시. 김영수 할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녹슨 셔터를 올렸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올리던 그 셔터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데 마음 한편이 묘하게 텅 빈 것 같더래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까 구두향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35년 동안 배인 냄새죠. 누군가는 고약하다고 하지만 할아버지한테는 그게 삶의 냄새였어요. 작업대 위엔 닳고 다른 망치, 송곳, 본드통들이 그대로 놓여 있고요. 구석에선 오래된 라디오가 트로트를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천천히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가게는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상경해서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연 곳이었습니다. 20대 후반, 아무것도 없이 올라와서 남의 구두 수선집에서 일 배우고 10년 모은 돈으로 이 작은 가게를 얻었죠. 그때가 1989년이었어요. 세월 참 빠르죠. 그 사이에 동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단골들이 꽤 있었어요. 출근길에 들러서 구두 맡기고 퇴근길에 찾아가던 직장인들, 아이들 학교 신발 고쳐달라고 오던 아주머니들, 결혼식 앞두고 구두 광내러 오던 젊은이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갔고 가게들도 하나씩 문 닫았죠. 요즘엔 사람들이 구두를 고쳐 신기보다는 그냥 새 걸 사니까 손님도 뚝 끊겼고요. 작년부터는 하루에 한두 명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제 70이 넘었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눈도 침침해져서 더는 못하겠더래요. 게다가 재개발로 곧 이 건물도 철거될 거라 어차피 나가야 했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문 닫기로. 오전 내내 손님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추억을 정리했습니다. 저 구석 선반, 거기엔 오래된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구두. 벌써 10년도 더 됐죠. 할아버지는 가끔 그 구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구두를 고치다 보면요. 신발 상태만 봐도 그 사람 인생이 조금 보여요. 밑창이 한쪽만 다른 구두는 허리가 안 좋거나 다리를 저는 사람 거고, 앞코가 많이 닳았으면 무릎 꿇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뒤축만 닳았으면 걸음이 빠른 사람이죠. 결혼식장 갈 때 신었던 반짝이는 구두, 장례식장 다녀온 뒤 흙 묻은 구두, 면접 보러 갈 때 급하게 광 내려온 낡은 구두. 다 사연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묵묵히 고쳐드렸을 뿐인데 그 신발들이 누군가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됐어요. 골목 어귀 분식집에서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엔 점심때마다 그 집 김밥 사다 먹었는데 그 집도 작년에 문 닫았죠. 할아버지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웠어요. 라디오에선 뉴스가 나오고 창밖으론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별 감흥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됐을까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작업대를 닦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사장님,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검정 구두 한 켤레를 들고요. 아직 계셨네요. 그 남자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문 닫으신다는 얘기 듣고 급하게 왔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오랜만에 온 손님이려니 했죠. 어서 오시오. 뭘 고쳐드릴까요? 남자분은 구두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이거요? 밑창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원래 버리려고 했는데 사장님 마지막 날이라니까 한 번만 더 고쳐서 신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구두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구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손님 혹시 기억 안 나시죠? 남자분이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박만수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첫 출근하던 날 여기 왔었어요. 할아버지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아, 그때 그 청년? 네, 맞아요. 박만수 씨는 의자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94년이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직했을 때였죠. 회사 첫 출근 날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 밑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도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정장 입은 젊은 청년이 울상으로 뛰어들어왔었죠. 첫 출근인데 구두가 망가졌다면서 어떻게든 고쳐달라고 애원하듯 부탁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다른 손님 구두 다 제쳐두고 제 것부터 급하게 붙여주셨잖아요. 덕분에 지각 안 하고 출근했어요. 그랬었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뒤로 저 계속 여기 왔잖아요. 승진할 때마다, 중요한 미팅 있을 때마다 여기 와서 구두 맡기고. 박만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97년 IMF 터졌을 때요.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빚도 많이 졌고. 그때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갈 때 구두 신을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낡아서 민망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와서 사장님, 급한데 광 좀 내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물어보셨죠. 무슨 일 있소? 해서 제가 아버지 장례식 가야 해서요 했더니 박만수 씨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돈은 나중에 주쇼. 일단 가서 잘하고 와. 그 한마디에 제가 울컥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 뒤로도 계속 왔어요. 재취업하고 결혼하고 애들 돌잔치 할 때도 여기서 구두 고쳤어요. 제 인생 중요한 순간마다 이 구두 신고 갔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구두를 작업대에 올렸습니다. 30년 된 구두였어요. 정말 많이 달았죠. 밑창도 여러 번 갈아붙였고 가죽도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어요. 이거 정말 오래 신으셨네요. 네.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인생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송곳을 들고 밑창을 떼어냈습니다. 익숙한 동작. 35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그 동작을. 본드 냄새가 났어요. 망치로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박만수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은 그냥 구두나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저한테는 인생 선생님이셨어요. 말씀은 별로 없으셨지만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작은 회사 다니는데요. 후배들한테 늘 얘기해요.
신발 보면 그 사람 안다고. 사장님한테 배운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박만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자기만큼 나이 든 어른이 돼 있었어요. 제가 덕분에 제대로 된 어른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선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구두를 박만수 씨에게 건넸어요. 다 됐소. 이제 좀 더 신을 수 있을 거요. 감사합니다. 박만수 씨가 구두를 받아들고 지갑을 꺼내려 하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소. 마지막 날인데 뭘?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됐다니까. 할아버지는 고집스럽게 손사래를 쳤어요. 박만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쇠고무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구두 수선할 때 쓰는 낡은 도구였죠. 그럼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될까요? 기념으로요. 그런 거 왜 가져가려고? 제게는 의미 있는 물건이거든요. 사장님이 쓰시던 거니까요.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가져가시오. 박만수 씨는 그 작은 쇠고무줄을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사장님, 길에서 뵙게 되면 꼭 인사드릴게요. 그러시오. 건강하세요. 자네도. 박만수 씨가 구두를 들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녁 6시쯤 됐을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구두약통을 만지작거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구두나 고친 건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누군가한테는 그게 인생이었구나. 35년. 할아버지는 자기 인생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작은 가게에서 구두나 고치며 살았으니까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박만수 씨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고쳐준 구두를 신고 누군가는 첫 출근을 했고 승진을 했고 장례식을 갔고 결혼식을 갔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지나왔다는 것을. 할아버지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골목 어귀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주였어요. 할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아직. 빨리 드세요. 몸 챙기셔야죠. 그래, 알았다. 내일 제가 갈게요. 집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라.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게 안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며 불을 껐어요. 그리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기. 35년 만에 마지막으로 내리는 셔터. 할아버지는 자물쇠를 채우고 가게를 등지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작은 가게의 간판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고마웠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김영수 할아버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죠? 동네 구멍가게 아주머니, 단골 이발소 아저씨, 매일 보는 경비 아저씨, 버스 기사님. 그분들도 그냥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분들의 존재 자체가 위로이고 힘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마지막 날에야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해온 작은 일들, 평범한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냥 묵묵히 사시면 됩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큰 의미가 되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저녁 보내세요. 감사합니다.